안녕하세요, 질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약간 떨리는 가운데 설렘도 뭐 두근두근도 반반 정도 있는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오셨나요 혹시? 보라님 아시는 분들만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많이 알려진 상태는 아니어서 스몰 토크로 한 10분 정도 진행하다가 8시 10분 정도 되면 오늘 준비했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101은 되게 체계가 잘 잡혀있네요. 그죠? 와보니까 너무 세팅이 돼 있고 장비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왔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전문적인 느낌이 납니다. 목소리는 좀 잘 들리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또 펜자나님도 오셨네요. 지금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순숙님도 오셨고, 다 아는 분들만 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시드스쿨 때랑은 좀 다르죠? 매주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에 전부 다 이제 컨설팅 형식으로 개입을 좀 해보는 그런 강의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죠. 책 쓰고 난 이후에 오퍼가 왔고, 그리고 오퍼에 응하다 보니까 제 예스맨적 특성상 그냥 다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다이아님 부산분에서도 오셨군요. 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제가 쓰던 뭐 노트북 그런 마이크가 아니고 전문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26년 경매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저를 처음 알게 되셨나요? 광고에서 알게 되셔서 들어오셨으면 또 신규 유입자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쉬하면서 내주시는 소문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지금 현재 26년 경매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물량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1, 2월 정도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조금 더 빠르게 좀 움직여 보실 분들은 12월이 지금 대출 규제 정점에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낙찰을 받으면 잔금일자까지는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일자까지 걸리는 한 달 기간 동안에 내년이 되죠. 그래서 12월에 낙찰률이 좀 저조한 물건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낙찰을 이뤄내신 분들은 뭔가 대출도 편하게 받으시고, 왜냐하면 대출 총액제라 그래서 은행들에게 대출을 올해는 얼마만큼 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총액 규제가 1월 달부터 갱신되잖아요. 그래서 12월에는 전반적으로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하시려고 하신 분도 잘 안 나왔을 텐데 1월 달은 이제 잘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있었던 것들을 극복해내실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겁니다. 유근용 대표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쵸. 거기에 그 제일 유명한 영상이 그거잖아요. 갖고 있는 다가구 물건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침대에서 물 뿌리고 있는 영상. 재개발 물건은 가끔 그렇게 속 썩일 때 그냥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시간을 기다리는, 약간 낚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우려들도 보내주시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빨리 가는 곳은 빨리 갑니다. 제가 재개발을 많이 해본 전문가로서 얘기 드리자면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잘 고르시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아파트로 바뀌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올해 내 인생 내 삶 내에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되는 곳은 됩니다. 안 되는 곳만 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고, 특히 지주택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역주택 조합은 엔간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리 싸게 느껴지시더라도 모집 공고 당시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가능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통계로 이제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대략 서울에서 한 180여 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시행돼서 사업 시행이 일어나는 곳은 18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착공을 위한 관리 처분인가까지 난 건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확률이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실제로 많이 공사가 진행돼서 펜스가 쳐지고 땅이 밀리는 그런 어떤 시기를 보시면 그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와, 질문 벌써부터 엄청 많네요. 질문 보면서 할게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창을 보면서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부님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된다고요? 그래요. 책을 썼기 때문에 뭐 나오긴 할 텐데 이게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은 규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유망 지역이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서울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에게 있어서는 10억, 15억 선 물건은 지금 전혀 뭐 규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놓고 계시면 좋고요. 나머지 좀 1, 2주택이 있고 다주택 포지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서울에 6년 주임사 물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지주택 패스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간절하신 분은 지금 무주택이라는 얘기시죠. 그럼 잘 오셨습니다. 무주택을 경매로 받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거든요. 임차인을 내보내기도 어렵고 실제 거래되는 매물 자체가 호가만 높지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호가는 여러분이 볼 수 없을 만큼 높아진 호가입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대, 적정 가격대,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객관화를 통해서 갖고 있는 현금을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 계산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면 내 집 마련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6년 주임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숙님이 좀 잘 알아듣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낙찰보장 4주 경매 실전 부트캠프. 오늘 수업 드리는 내용은 조금은 고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게 돼요. 1대1 케어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런칭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하고 좀 많이 만나게 되고 저의 잔소리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줄분은 유근영 쌤하고도 좀 인연이 있죠. 지금 라이프 체인징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어쩌면 저의 시작 지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때가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저 좀 더 젊나요? 아니 지금이 좀 젊어 보이나요? 이때도 주름은 자글자글했네요, 그렇죠? 웃는 표정은 그대로긴 한데 용쌤도 이때는 좀 젊었네요, 그죠? 이때 이제 아기가 첫째 정도 태어났을 때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항상 씻기는 모습에 좀 제가 감동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10년 정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책에도 제가 썼다시피 빚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뭐 정말 한강 물 온도를 잴 정도로 약간 멘탈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을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섰다. 이거는 제가 멘탈을 좀 많이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제 멘탈 약한 거를 이제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 저 선생님이 많이 달라지셨구나 할 텐데, 지금 이 정도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온 그런 훈련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온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좀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오래 보신 분들이 저하고는 좀 그냥 계속 오래 가는 편이죠. 저는 그냥 오래만 하시라고 주장하는 편이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지는 말기를 좀 바라는 편입니다.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인은 그냥 종특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은 아예 없습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반도가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이 삶을 이겨낸 사람은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성공을 하거든요. 스탈린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이주시켜가지고 벼농사 지역을 확장시키는 데 활용을 했고요. 그 성향이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안 하는 정도가 열심히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한 챌린지로 2년째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항상 보실 겁니다. 티타임에 매달 한 번씩 할 때 송파에서 만나시면 그 송파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그냥 옆에 있어요. 그게 좀 감격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올해 평균 20건이 넘는 낙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수익을 좀 많이 내셨고, 좀 오래 가지고 계시고 시기를 잘 만나셨던 분들은 이것도 운입니다. 운적 요소가 많이 있고, 저도 우연히 여러분 곁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운이죠 뭐. 그래서 그분들은 자산 규모가 평균적으로는 50% 이상 증가했고 2배 이상 증가하신 분들도 좀 많은데 다들 겸손하셔서 드러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뭐 실명이나 이런 건 가려드리려면 가려드리는데, 제가 링크 드렸던 것처럼 뭐 수기를 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줄부랑 함께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수기를 쓰신 분들이 있던데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글들 때문에 뭐 제가 소문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사이트 개발하는 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실무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최종 단계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오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략적으로 전수 검사를 해보니까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25%는 오류가 있었고 그 25%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투입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복잡한 권리관계라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참고하실 수 있게끔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책 낸 다음부터는 책 사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의 매주 등기소, 법원 특강, 각종 임장 지역 이런 거 해온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때 그냥 뭐 이거를 되게 무료처럼 가까이 하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도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가는 자리에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배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어드리는 거니까 저하고 어떤 플랫폼 내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추드리는 건 1차 내시고 혹은 반차를 내시더라도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다른 점이 있는데 오늘도 공매 상담을 또 받았어요. 그럼 여기 이건 좀 되게 딱딱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공매 있잖아요. 공매는 보증금이 몰수될까요? 환급될까요? 몰수된다 1번, 환급된다 2번. 제가 갑자기 또 질문을 드리니까 환급된다? 환급된다?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경매에서는 낙찰됐을 때 어떤 사유로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공매도 몰수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경매보다 공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좀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의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제가 항상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렵지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오늘 사건 같은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으로 배우실 때 전세권은 대략적으로 임차권처럼 임대차 보호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세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을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신청을 안 하는 상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민법상 설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은 돈 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 제가 오늘 전해드릴 대항력과 전세권에 관한 이야기는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공매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고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입니다. 공기업이죠. 그래서 다소 그 담당관이 재량이 좀 큰 범위를 잘 활용을 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괜찮나요 오늘? 감기가 오늘은 안 걸렸고 그래도 오늘 목도 잠기지도 않고 괜찮네요. 경매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한데요. 매각물건 명세상에 오류가 있었을 때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시고 이것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배우시고 그렇고 입찰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 그냥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한 바퀴 돌려보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업은 저한테 맡기실 수 있는 걸로 좀 진행을 들어갑니다. 경매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기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공매는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주거용 물건, 즉 아파트나 빌라를 공매로 하시기보다는 토지나 임대하는 물건, 관공서에서 위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물건들 있죠. 이를테면 한강 편의점 있죠. 한강 공원에 있는 편의점. 그런 편의점도 공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에 있는 그런 식당들, 그런 것도 명도소송, 그런 것도 임대 물건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게 임대 물건으로 올라오면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여기 서울 땅인데 땅이 너무 싸요. 이거 무조건 사야겠어요. 하고 보내주신 걸 보면 임대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 땅이 그렇게 쌀 리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임대 받았고 뭐 하느냐 그런 걸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매점. 그러니까 공매 보실 때는 임대를 꼭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임대 물건이 많다. 즉 여러분이 요즘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되게 관심 많으시던데 연금 받을 농지를 운영하시는 방법으로도 공매에서는 낙찰을 받을 때 임대 물건을 낙찰받아서 농업 경영체를 만든 다음에 농사를 대신 위탁해서 짓고 그걸로 자격을 확보한 다음에 농지 연금을 받는 식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간단히 설명한 요 내용이 들리신 분은 좀 고수에 가깝고요. 안 들리시는 분은 농지연금은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생각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공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스템을 가르치는 걸 되게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시스템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외우고 암기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만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지인, 제일 친한 사람들도 구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서 시작하기를 좀 원하냐면요. 인터넷 등기소 같은 데 가가지고 등기부 한번 떼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등기부 정도 떼봤어. 그걸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법인 등기부도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등기 신청 수수료 발급도 여러분이 구청이라든지 등기소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전체가 작은 토지, 아주 지분 토지로 소규모 뭐 한 평밖에 안 되는 거라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도움을 드리기로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남편하고 혹은 배우자하고 재산 공유 안 하시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남편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 배우자의 모든 부동산 내역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꿀팁이다 1번, 꿀팁 아니다 2번. 바로 웃어버리시네요. 꿀팁이죠. 자, 오늘부터 자신의 공인인증서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를 하시고요.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돼요. 아이디, 비번은 강력한 방어를 하시고 비교적 남자들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1, 2, 3, 4, 5, 6, 7, 8일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길래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이 그냥 등기 칠 때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이제 카메라가 옆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화면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옆모습이 더 괜찮죠? 전 피부는 좋다는 얘기는 좀 와이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 있는 피부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쪽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워요. 더 자연스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연스럽답니다, 여러분. 나 몰래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라님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죠. 보라님은 아마 남편이 보라님을 많이 이렇게 보겠지. 보라님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남편한테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비번을 들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보라님은 다 이제 공동명의 하자고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 잘 방어합시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은요, 여러분 전유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프 등기를 치거나 등기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만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는 걸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던데 전유부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전용 면적하고 같은 뜻이구나, 내 출입문 바깥으로 나간 그 토지와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나 빌라를 거래하실 때 전유부를 떼가지고 첨부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전체도 있고 전유부도 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것들 여러분 단어가 어렵잖아요. 나오면 그냥 바로 덮고 싶잖아요, 책을. 근데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용적률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적어보세요.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높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건폐율은요, 쾌적한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적률은 높아질수록 건물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고수가 된 분들은 이걸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이것도 알아들으세요. 아파트가 15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다 일반 주거 지역 중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15층 이상이다 그럼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재건축 수익성이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기초인 분들은 용적률은 높다, 건폐율은 쾌적하다. 조금 고수이신 분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재건축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250선을 수도권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시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에 이른 거예요. 와, 이 요약해 주시는 분들 멋있습니다. 이게 나눔적인 태도죠, 그죠? 제가 좀 잘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쾌적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겠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20 정도 이하 되는 것들이 되게 쾌적합니다. 17, 16, 12. 네, 이렇게 재건축을 짓게 되면 높이는 높아지고 빈 땅은 좀 쾌적하게 쓰고 이런 정도의 구조를 머릿속에 상상하실 수 있다면 신축 아파트 재개발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을지, 이제 공부상의 서류는 2장이면 앞에 장을 갑지라고 하고 뒷장을 을지라고 하거든요. 을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집합 건물인 아파트는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아파트는 여러분 아파트 이름에 시공사가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웃기더라고요. 자이 아크로 써 있잖아요. 회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멸실시에는 말소대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떼보셔야 되는데 등기부는 멸실됐을 때는 폐쇄 등기부라고 하고요. 건축물 대장은 말소라고 합니다. 이걸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물건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빈 땅으로 황토가 밀려 있을 때 이 황토에 있는 땅을 등기칠 수 있는 법무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대요. 오늘 초대할 분은 이것까지 해보신 분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정말 이 아이의 약간 놀라운 점은 줄부쌤 이걸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던 아이입니다. 전 속아서 갔죠. 아무것도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등기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덕분에 친해진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보다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죠? 최부님 기대하신 분도 많죠, 여기. 지금 계속 저기 바빠가지고 저희 티타임 때 하는데 못 왔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드리면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시지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공시지가는 여러분 보통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고 하는데 따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토지에 있는 가치는 좀 빼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공시지가를 좀 알고 싶으실 때는 보통 공시지가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검색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토지대장을 갖고 있다면 매년 1월, 지금 24년, 지금 25년이니까 25년 1월, 내년에 26년 1월 이때마다 갱신을 합니다. 토지 가격을. 떨어지든 오르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떼시는 게 왜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공시지가에 확인된 금액 중에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내 토지는 얼마일까라는 비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토지 전체 평당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얼마지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표기해 주는 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지금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쉬우시면 1번. 제가 지금 약간 전문 용어를 섞고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게 앞에서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진짜 알아야 될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많은 걸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앞에 제가 인트로도 많이 안 했죠? 그죠? 아, 2번도 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땅이 아파트가 막 1000세대라고 칩시다. 1000세대면 뭐 100세대씩 나눠가지고 동이 10개라고 쳐볼게요. 그럼 등기부에 표기된 거는 한 개 동, 단 한 개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칩시다. 이 100가구를 전체 면적의 100가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 자기 땅, 그거를 n분의 1로 나눌 수 있죠. 그쵸? 만약 전체 면적이 1000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0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1000세대는 각각 한 평씩 갖고 있는 거죠, 토지를. 아파트는 50평이라도. 요거 이해되시면 1번. 2번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저한테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챌린저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쉽게 넘어갈 텐데 아직 뭐 저는 인터넷 등기소가 뭐 부산에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인데 인터넷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거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넘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얼굴이 좀 깍쟁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친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 이해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1번은 보통 yes, 2번은 no입니다. 저랑 수업하실 때는. 라이브도 똑같아요. 알겠죠? 친절해졌죠. 진아님 누구지? 예전 나를 안다는 뜻인데 진아님 누구지? 궁금해. 예, 알겠습니다. 다이아님이요. 다이아님이 저를 만날 때만 해도 제가 좀 친절해진 편입니다. 예, 많이 거칠었던 저를 좀 다져주신 분이 이제 소행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강의 때 많이 조언을 주시고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도 많이 주시고 용수쌤과 소행님의 도움이 참 큽니다. 저는 그분들은 이제 강의계에서 우리나라 1등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뒷발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들이 좀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좀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따라옵니다. 자녀한테 좀 잘 보이시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도 전자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경매 공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뭘까요? 대출 얼마나 나와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 그리고 특히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게 저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경락자금 대출을 다뤄보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대출 상담사들의 업무를 나눠놨을 뿐이에요. 어차피 대출은 집에다가 해주거나 토지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담보를 잡고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이거 깨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락자금 대출은 전혀 다른 대출이 아니다가 이해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없죠?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로도 디딤돌 대출인 정부 기금 대출을 쓸 수 있겠네요. 요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낙찰받은 아파트잖아요. 이거는 낙찰을 받았어도 은행 찾아가면 디딤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있네 신생아 대출 나오는 거예요. 보금자리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왜 우리는 주로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따로 영역을 구분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왜 생겨난 거냐면 경매를 하시는 경매인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실거주자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주택인데 나는 평생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레버지를 총동원해서 연끌한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적잖아요. 부동산에서 사실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경매인이라고 해서 낙찰을 한두 번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집이 있어요. 그래서 2, 3주택에 관련된 세금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대출들은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자금 대출과 좀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분들 중에 후순위 사업자 대출 이런 말 들어보신 사람들은 처음에 근저당이 디딤돌로 좀 잡혀 있어도 집값 오른 것만큼 남은 차액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업자 대출은 많이 있거든요. 경매인들이 사용하는 대출은 그런 사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도 안 돼도 용어는 이해 못 안 들렸어도 사업자 대출과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는 거는 다르다. 즉 DSR 적용하고 막 총 연봉에 얼마를 제한하고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는 6, 4, 2억 제한하고 이런 거는 사업자 대출과는 좀 다른 영역이다라는 생각만 들면 1번. 이거 이해 안 된다 2번. 오늘 라이브 강의에서 대출로만 한 24시간 강의할 수 있는 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업을 저는 경매는 저는 혼자 좀 배운 편이기 때문에 혼자 경험으로 부딪히면서 돈 넣고 잃고 울면서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에는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들고 좀 성향에 맞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강의는 좀 들어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한 2년 정도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진입장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매인이라고 불리면서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분들이 경매 낙찰받고 나와서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대출 상담자들의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은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다루는 법무사 사무실의 명함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시죠? 말이 좀 빨랐나요? 빠르면 2번 눌러주세요. 느리게 할게요. 괜찮아요. 저 이제 말도 느려졌나 봐요, 여러분. 옛날에는 엄청 빨리 했어요. 저 래퍼였어요. MC 스나이퍼라고. 요즘엔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를 하는 담보대출은 사업자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지금은 사업자 대출도 좀 많이 막아놓은 상태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안 되게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대출이 좀 어려웠으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2번 눌렀네. 한이님 무주택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이님은 뭐가 유리하냐?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살 때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나는 규제 전과 규제 후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이님 도움 되실까요? 지금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지금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라면 서울 수도권 규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살려면 본인 연봉에다 계산을 할 때 아니요, 잘 아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이님. 뭐 너무 크게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저랑 오래돼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많이 반응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평시 전시라고 제가 썼는데 이건 제 은유법이고요. 평상시 지금처럼 제한이 많지 않을 때는 자기 신고 연봉에다가 한 10배 정도를 곱하면 그게 대출 금액의 상한액이 됩니다. 그래서 1억 버시는 분들, 5천 이렇게 부부가 버시는 분들은 한 10억까지는 대출 좀 편안하게 나왔어요. 완전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이야, 완전 처음이신 분을 상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 완전 처음이신 분이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느는 방법은 뭘까? 낙찰받고 한 바퀴를 다 돌려봐서 시간이 좀 지나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으로 제가 이 수업을 만든 거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상한액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면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클래스 101에서 런칭을 하고 있는 강의라서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대행을 다 해드리는 쪽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 바퀴 돌려보시는 것도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련해 본 거고요. 전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많이 신청하셔도 10명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10명 정도까지만 제가 제 체력상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서알 하나 딸이 있는데 제가 딸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육아가 제 전 직업이라서. 아시겠죠? 경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는 무서운 사람도 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건달들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달들이 회사를 차려서 대부업체하고 연계한 다음에 집행관들과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경매를 받고 좀 무서운 일들이 좀 많았는데 그 일들이 법적으로 지금은 다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고 심지어 무주택자들도 낙찰 받으신 분 많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계산은 좀 달라요. 계산은 정확한 수식을 넣고 대출 상담사에 물어보고 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나 지금 얼마 대출 나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궁금했다 1번. 나는 대출 나오는 게 내 소득에서 얼마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항상 답답했다 1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간단한 계산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보수적인 시기가 다가오면 본인 연봉에다 6을 곱하시고요. 좀 편안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본인 연봉에 10을 곱하십시오. 그럼 쉽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죠? 여러분 대차적으로 4천 정도 번다 생각하시면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편안하게. 이해되시죠? 기금 대출이나 서민 금리를 지원하는 그런 대출들은 더 나와요. 3억까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빼고 일반적인 은행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쉽죠?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되게 잘 만들었죠? 자, 대출 상담사 리스트는 지역별로 전부 다 모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 경매 법정을 가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함을 그냥 내 막 주머니에다 막 꽂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 번씩 싹 다 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국 지도가 생기겠죠.
이건 우리 챌린저 분들 중에 미쯔님이라고 이분이 그 고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연락을 하신 다음에 명함 받았어요. 제가 사건 번호 이건데요. 신용 등급하고 소득이 이 정도입니다. 대출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공개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로 단타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4천이라 치면 주택 거래로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2천 정도 수익을 내면 4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대신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경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고리대금업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한테 자부심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장 썩어 있고 버려진 물건을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 새 생명을 살려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픈 분에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해결사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용하는 여파를 볼까요? 인테리어 업체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고용 효과가 유발됐네요. 이 2천을 받으신 분은 자기의 사업체 운영 소득과 그리고 각각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죠. 그리고 원자재 납품을 할 겁니다. 이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단가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경제에 일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 낙찰만 받아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먹고 돈 놓기의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하나를 팔아 놓기까지 한 사이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몰랐던 점을 알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우리 삶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집이라면 회사에서 돌아온 곳이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나갈 곳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사업체이거나 회사겠네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부르면 다 부동산입니다. 그것은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고 그 건물들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땅이라면 토지입니다.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이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전세나 월세로 살더라도 돌아갈 곳은 있어야 되니까. 돌아갈 곳이 뭐 역사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남역, 영등포역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술을 조금 배워놓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 1, 2년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빠르게 한 바퀴를 돌려본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증인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제가 거래량만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부산 백스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로 강의를 나가고 그 강의 하단부에 이제 이 백스코역에 근처에 있는 곳을 임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이나 이런 쪽도 다 가보고 싶은데 센텀시티 신세계 옆에 있는 쪽만 트럼프월드 쪽으로 임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장을 하고 그 강의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지금 조사하다가 나온 PPT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을 왜 했을까요? 단타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아실 페이지를 펴가지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입니다. 31평 기준으로 522세대인데 매월 거래가 일어날 뿐더러 9월은 3개, 8월은 4개, 7월은 5개가 일어났네요. 부산은 매매 심리가 10대입니다. 100 기준으로 10이면 10% 정도밖에 시장 물건이 소화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로 거래량이 일어난다. 그러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도 물리지 않고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시나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거래량만 보라고 하는 질부쌤의 말은 지역과 입지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수많은 부동산 상식들을 빼고 단기의 매도가 목적이라면 거래가 일어나는 개수 퍼센테이지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이 생각이 드시면 1번. 그러면 오늘 수업에 이제 목표적은 좀 달성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쪽을 눌러보면 거래가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은 아파트가 2년에 한 번 거래된다거나 4년에 한 번 거래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옛날엔 단호하게 얘기했고 요즘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아쉽네요. 이런 데는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주하실 생각이라시면 괜찮은데 단기에 매도하실 생각이라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저 되게 부드러워졌죠. 맥심 스타 같은 그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매 분석의 권리 쟁점 두 가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첫 번째 요약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만 보라. 거래량만 봐라. 그러니까 경매 물건 검색할 때 거래량만 검색하세요. 완전 아시겠죠? 다만 오늘 실수하신 분처럼 오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줄부님한테 한 줄기 빚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울을 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깍쟁이처럼 생겼잖아요. 깍쟁이처럼 생긴 이 모습 때문에 접근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할 생각이 나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맞으면 1번. 그래서 저한테 오는 질문은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망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세권하고 임차권 구별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다른 어딘가에서 책을 읽고 배우거나 강의를 듣고 배웠다고 해도 여러분 업데이트가 기본 아닙니까? 매년 달라지는 판례들 있죠. 억울하신 분들이 대법원 3심까지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들여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갔다 하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변호사비가 더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면 법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정해져 있으면 꼭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전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됐다 1번. 이런 융통성이 좀 없으신 분들이 수강생으로 오셨을 때 저 옛날에 좀 싸운 적도 있거든요. 와,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제 좀 전달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편이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깨고 싶은 욕구가 예전에는 강했고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랑말랑한 분들이 오셨다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수업의 핵심 문건이기도 합니다. 단어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전세권 설정이 돼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것, 즉 임차권 설정이 돼 있는 물건을 만나시면 그거는 경매 낙찰 금액 외의 금액은 낙찰 받았을 때 인수할 수 있다고 그냥 전제를 하세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된다 2번, 이해된다 1번. 다 이해돼요?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될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 안 되면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거나 용어는 몰라도 전세권 설정이 돼 있거나 임차권 설정 해가지고 전입신고가 뒤에 나온 근저당보다 빠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입신고 날짜가 빠른 사람, 제일 빠른 사람이 앞에 있어. 이러면 그 전세금은 인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전제. 2번 누르신 분들 중에 이 말 듣고 이해되시면 1번. 이것만 이해시켜도 여러분은 한 2년 정도의 공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증금을 수천을 잃을 뻔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릴 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너무 날아갈 듯하게 좋아요. 환급 받으셨거든요. 아직도 2번.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 지금. 알겠죠? 전세권 설정이 등기부에 돼 있거나 임차권 설정이 돼 있어서 전입신고가 좀 빨리 와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법적 꼼수를 써가지고 좀 피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갖고 띵까 먹고 내가 나머지 차익을 그냥 몽땅 먹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막아놨어요. 법으로 지금. 오케이? 그래서 개정되는 법부터는 전세권 설정만 돼 있어도 경매 담당 계장들과 그 사람들이 부장 판사들이 전세권 설정만 돼 있어도 지금은 전부 다 인수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옛날에 인수 안 했단 말이에요. 얘들은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일자가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데 뭐 인수야. 얘는 소멸이지. 맨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못 배우신 겁니다.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도 기본 옵션은 인수한다. 2번 누르셨던 분 중에 이게 이해되면은 1번. 지금 이걸 자세하게 파고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한 2, 3개월 정도 공부하십니다. 판례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섣부른 생각을 막아드릴 수는 있잖아요.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바보가 아니야. 수많은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그 돈이 못 지켜진 사람들의 억울한 한이 대법원 판례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뀔 때도 됐죠. 임차권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걔만 계속 낙찰자가 인수하고 전세권은 인수 안 하게? 이것 때문에 되게 싸운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든 간에 기본 옵션은 인수한다로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안 하는 경우들은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전세권만 갖고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세권 설정해서 못 받으시면 전화하세요. 알겠죠? 다 도와드릴게요.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든든하죠? 이게 저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든든하긴 한데 평소에 연락할 수는 없다. 이게 줄부의 이제 좀 단점이긴 하죠. 전세권 설정은 피하면 되는 거. 아, 낙찰자 입장에서 그렇죠. 입찰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전세권 설정 금액보다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이게 피할 거니까 이 피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회피 기동을 한 다음에 30대 1, 40대 1의 경쟁률을 뚫지 않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세 금액보다 싼 금액으로 받아가지고 시장에 팔 수 있을 때 수익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 1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전세 1억이 그 전세권 설정만 돼 있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 그럼 1억은 무조건 인수해야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민보미님. 죄송합니다. 민보미님 맞죠? 얘기해 볼게요. 1억이 전세인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 제가 잘못 읽었나 해가지고. 민보미님, 저기 1억이 전세인데 낙찰을 뭐 1억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배당 신청이 안 된 경우에 1억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2억의 낙찰을 받는 셈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해된다. 1번. 이해돼요? 아, 진아님은 잘하는 분이고 다른 분들 좀 초보분들 없어요 지금? 아,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구나. 몇 명 안 들어본 거 보니까. 이해돼요? 처음 하신 분들 이해돼요? 이것까지 이해되죠? 이런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고. 이게 시장에서 3억에 팔려요. 그러면 1억 써서 낙찰 받으면 되잖아요. 1억 돌려주고. 그럼 1억 남잖아요.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 1번. 이해 안 되면 2번. 된다 이제? 아직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우리 수업 때 풀어봅시다. 수업을 신청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뒤에 밀려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가볼게요. 설명을 이거 드릴 테니까 이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죠? 챌린지 하다 보니까 이해되죠? 이게 이해 안 되다가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걸려요. 오늘 이거 잠깐 듣고 이해됐다 그러면 본인 천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IQ가 한 3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전국 5등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보다 똑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입 확정 배당 날짜 보이시죠? 이 전입일자 20년 6월 15일이 22년 4월 6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권리보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빠르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얘가 공사인데 바보는 아니겠지. 빠르니까 돈 빌려줬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 없다고 나온 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경매지에 오류가 25%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믿지 말라고요.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여기에 그 코딩의 결과로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단계에 가시는 거죠. 그냥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여러분? 그 수강자분들이 너무 빠르다고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야, 제가 너무 빨라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빨라요는 지금 전입신고 빨라요 대답하신 분들인데. 아, 그래요? 예. 아유, 이제 매니저님이 빨라요라고 빨라시니까 제 말이 빠른 줄 알았나 봐요.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빠르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자기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지금 저기 매니저님이 지금 저 수업 저 차트에 집중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 질문을 못 들었어요 지금. 자, 압류보다 날짜가 빠르죠? 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맞죠?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건데 없다고 표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아예 모르시는 분들 뭔 말인지는 알겠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날짜보다 임차인의 날짜가 빨라야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이해하셨으면 오늘 한 2천만 원어치 공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천만 원 잃을 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 있는 2억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낙찰이 임차인이 2억 들어있는데 낙찰이 1억에 됐어요. 낙찰이 1억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억은 인수합니다. 나머지 1억은 인수합니다. 맞아요. 오늘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데서 할 때는 60분밖에 안 하잖아요. 여긴 좀 오래 해달래요. 이 클래스 101이 부동산 이쪽 분야가 좀 이렇게 유입이 약하다 보니까 좀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을 좀 완전히 그 인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 목표는 이 매니저님이 대항력을 이해한다.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알겠죠? 대항력이 없다고 나왔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억의 낙찰을 받아도 1억을 낙찰자가 이 전세입자한테 인수, 즉 줘야 돼요. 돈을 1억을 입금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입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등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이제 수업 때 들으세요. 그런 사례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사실상 역발상으로 활용하면 그 경매에 넘겨버려가지고 지금 그 대항력을 인수해갖고 온 사람이 만약에 재개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안 주고 기다려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아라 이렇게. 이 역발상도 사실 이거는 좀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거여서 그건 수업 때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다시 들어오면 이현주님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입금을 했을 텐데 전세금 입금한 이현주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나 봐요. 이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보증보험하고 계약을 맺고 이 전세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줘요. 의무 가입하신 건 기억나시죠? 전세입자 해보신 분들은? 그럼 의무 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현주님이 나간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권 설정을 해. 그리고 이렇게 을구 5번에 주택 임차권 있죠? 이걸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가면 돈을 먼저 줍니다. 2억 800만 원을. 그럼 얘는 받고 나갔어요. 자, 그럼 질문. 이 집은 비어 있을까요? 임차인이 있을까요? 즉 여러분이 엄청 힘들어하는 명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수 이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1번. 왜 비어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2번. 이거는 전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세 나갈 때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진짜 너무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보험사에서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받지? 그 회사는? 그 회사는 집주인한테 이렇게 경매로 넘겨가지고 받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해가 됐다. 1번. 이러면 이제 여러분 고수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확실히 유튜브가 줌보다는 딜레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이 말이 좀 더 늦게 들리시나 봐. 더 천천히 말해볼게요. 알겠죠? 유튜브는 또 전 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한 가지만 2번 누르신 분 ATQC 분 왜 2번 누르셨죠?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시스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의무였으니까 가입하고 나가는 날짜가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준대. 배째 뭐 계속 살든가 이래요. 옛날에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법도 12월에 상정이 됐어요. 곧 여러분은 임차인이 갑인 시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갑이지만.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나 집주인하고 소송하는 거 싸우는 것도 귀찮아. 보험사야. 내 보험 들었잖아. 그러려고 돈 낸 거잖아. 전세금 네가 줘.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하고 보증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나갔어요. 이 나간 돈을 보증공사나 보험공사 중에 한 팀이 맡아서 경매에 넘깁니다. 그리고 낙찰가로 이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2번 누르신 분 중에 이해되셨다. 1번. 저 설명 잘했죠? 원래 이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요. 정말 이 정도로 설명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이해됐어. 아, 희열을 느껴요. ATQC님 아까 그분하고 되게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럼 내려와 볼게요. 한 가지 용어만 더 들리면 여러분 이제 고수가 됩니다. 다만 1955번 주택 임차권 등기에 보면 말소 동의 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소 동의 확약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공무원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라고도 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는 확약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지금 이게 1억에 낙찰되더라도 나머지 1억 800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는 포기할게. 너 1억에 받고 싶으면 그냥 1억에 받아가. 그럼 나 돈 하나도 안 줘도 돼. 1억 네가 쓴 금액만 받고 퉁칠게. 이해되면 1번. 나 지금 설명 되게 쉽게 한 것 같은데. 이해돼요? 한마디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보증공사가 이걸로 손해를 보는 금액이 매달